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그레이브리지의 황익찬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NFT 마켓플레이스의 미래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연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NFT와 메타버스의 프로젝트의 진행성과 아이디어적인 측면 말고 저는 오늘 NFT와 이 NFT가 순환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필연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간략하게 최대한 짧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그레이브리지라는 회사고요.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이 스피치의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블록체인 기반 DID 신원 인증 개발도 하고 있고, 거래소 체결 엔진과 DApp 개발, 그리고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블록 개발의 운영사를 맡고 있습니다. NFT 토큰에 대해서 지금 앞선 연사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Non-fungible 토큰이죠. 내가 가진 특정 토큰이 다른 이의 NFT와 대체될 수 없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테마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펀저블 토큰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내가 가진 1비트 토큰이 다른 이가 가진 1비트 토큰과는 대체가 가능하죠. 따라서 내가 소유한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디지털 원본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NFT의 핵심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발행된 디지털 아이템이 이 아이템이 나의 원본이다, 이것이 나의 소유권이라고 증명하는 기술이 NFT의 핵심 가치이고, 조작과 미변조가 불가능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에 발행된 NFT가 유일한 원본임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 NFT의 많은 가치와 핵심 가치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FT의 자산의 고가 판매 사례, 이 내용 앞선 연사분들에게도 소개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 미디어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비플 작가죠. 15,000이라는 작품이 780억원에 낙찰되었고요. 많이 소개되었던 크립토 펑크도 고가의 낙찰, 그리고 기존의 종이 카드의 수집 시장에서 움직이던 형태가 온라인과 NFT 메타버스 형태로 올라온 거죠. NBA 탑샷이 약 7천억 원 정도의 NFT 거래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전통적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NFT 마켓이 있고 100억짜리 동일한 미술품을 거래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미술관에서는 갤러리에서는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약 10%의 위탁 수수료부터 최대 많게는 50%까지의 매매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NFT 마켓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거래소 또는 해외 유명한 오픈세이 거래소의 경우 2.5%의 매매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곳엔 공급이 발생되기 마련이고요. 여러분들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현재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의 현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픈세이, 다양한 NFT의 자산을 총망라하고 있죠. 그리고 덱스 형태로 운영되는, 탈주거 형태로 운영되는 라리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탈금융 형태로 운영되는 NFT-Fi가 있고, 아까 또 다른 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집품 카테고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크립토키티도 있고 크립토 펑크도 있고요. 사실은 작년 한 해 NF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가 올해 1, 2분기까지는 NFT 시장이 사실상 침체기였는데 앞서 연사분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이 게이밍 분야와 접목이 되면서 NF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즐기기 위한 게이밍 트렌드에서 플레이 투 언이죠. 벌기 위한 게이밍 트렌드로 성장을 하면서 올해 침체되었던 NFT 시장의 경기를 많이 견인을 하였고, 현재 NFT 시장에서 게임 점유율이 갖는 게이밍 테마가 갖는 점유율이 무려 50%에 육박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NFT 시장의 해결 과제인데요. 첫 번째는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는 페이크 민팅이라든지 NFT 시장 전반적에 걸쳐가지고 저작권 도용이나
아니면 불법 도용을 통한 NFT가 발행되고 그로 인한 불법 수익이 창출되고 있죠. 또 하나는 자금 세탁 문제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NFT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가상자산 범죄에서 두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NFT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따라서 저작권법적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소유자는 사실상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작권법과 소유권은 엄연히 다르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63년 1월 이후로는 사망한 작가의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재밌는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번트 뱅크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뱅크스를 태우다는 팀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영국에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피티 작가가 있습니다. 그 뱅크스가 만든 판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멍청이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기는 게, 재미있는 게, 이 멍청이들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러이러한 건데, 야, 이런 걸 과연 내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걸 사는 멍청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번트 뱅크스라는 팀이 이 작품을 1억 원에 구매를 합니다. 1억 원에 구매를 해서 NFT를 발행을 시키고, NFT를 발행을 시켜놓고 실물 자산이죠. 그 1억 원에 구매한 그림을 불태웁니다. 불태우고서 이것을 4억 원에 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를 짚어봐야 되냐면은 내가 구매한 1억 원짜리 그림을 NFT로 발행해서 4억 원에 팔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명백하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과 소유권은 엄연하게 다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됐었던 문제였는데, 뱅크스라는 작가 자체가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금 세탁 이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NFT를 발행을 합니다. A가 NFT를 발행을 하고 B가 해당 NFT를 고가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A가 마켓에서 저가에 매수를 한 다음에 그 해당 저가에 매수한 NFT를 B가 고가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플 작가의 첫 5,000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디지털 아트 클립이라든지 특정한 예술성이 있는 클립이었으면 1억 원에 팔리든 10억 원에 팔리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색, 노란색, 아니면 검은색, 아무런 작품성도 없고 단지 그냥 솔리드 컬러입니다. 솔리드 컬러의 보라색, 노란색, 검은색의 JPG 파일이 100억씩 팔립니다. 50억씩 팔립니다. 이게 현재 NFT 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이렇다고 하면 과연 어떠한 이유로 과연 이런 아무것도 작품성이 없는 그냥 노란색 파일, 보라색 파일, 검은색 파일, 이것을 왜 이렇게 고가에 사는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NFT 마켓플레이스와 가능성의 미래. 먼저 제도적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NFT 사업을 위한 합법적인 사업인가 취득. 앞서 여러 연사님들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한 가지 빠뜨리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도적인 부분과 규제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이 아니죠. 일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합법적인 제도적 규제 아래서, 규제의 우선 아래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에 구매자들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10월 28일에 국제자금세탁방지국 FATF죠.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NFT가 사용되는 원본 인증 또는 소유권 증명 외에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대한민국의 특근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FATF4에서 지금 그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따라서 국내 NFT 시장 또한 이 NFT가 훗날에 아니면 머지않은 빠른 시일 안에 가상자산의 범주에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NFT 사업과 NFT 프로젝트, NFT 플랫폼을 하는 사람들은 또는 회사들은 ISMS라든지 그 바스프 사업 인가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관련 기구의 규제 항안에 성실하게 임해야 여러 가지 발생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게 저희 거래소 이야기입니다. 저희 거래소 당연히 ISMS 인증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죠. 준법 경영 인증인데 ISO 37301 인증. 이게 중소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에서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빗썸 거래소 그리고 저희 비블록 거래소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아니면 뭐 오미세고, 폴카닷, 폴리곤 이런 뭐 다른 프로젝트들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별도의 상장심의위원회 내지는 프로젝트의 건정성도 보죠.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스캠인지 아닌지도 봅니다. 그다음에 보안 리포트, 오딘 리포트도 보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검토 의견이나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것이냐?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반면에 근데 NFT 마켓은 어떤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NFT가 누구나 손쉽게 NFT를 발행을 하고 여러 마켓플레이스에 손쉽게 등재하고 손쉽게 팔고 사실 그게 저희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저작권 문제하고 제도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거래소는 어떻습니까? 저희 거래소는 이런 그 저작권 문제와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페이크 민팅, 페이크 미터스들이 많죠. 저작권 도용을 막기 위해서 불법 판매 시도를 감시하는 NFT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와치 카피라이트 필터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게 WCF라든지 그다음에 NFT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NFT의 트랜잭션을 추적할 수 있는 NFT 트래블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외 대형 이제 작가풀 양질의 작가풀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들과 협업해가지고 저희 거래소와 저작권과 무단 도용 방어 솔루션을 함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NFT 마켓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적으로 부과하고 요구하고 있는 체계적인 AML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희 거래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거래소가 지난달 9월에 법무법인 린을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 가지고 외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랬었는데 감사 결과 저희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 중에 최고 수준의 내부 감사 시스템과 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평가서를 공개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뿐만 아니라 NFT 마켓플레이스에 관련된 저작권 관리, 불법 자금 세탁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성실하게 최고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플랫폼 부분입니다. 그 마켓플레이스의 확장성과 공존에 대한 내용이죠. 현재 전 세계의 모든 NFT 마켓 거래소가 대부분이 이더리움을 지원합니다. 유일하게 오픈시 거래소만 클레이튼도 지원하고 폴리곤도 지원하고 다중노드를 지원하고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NFT 발행과 전송,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메인의 노드를 이미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뭐냐면 NFT 코인의 특성상 노드가 다르면 마켓과 마켓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에코시스템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더리움 현재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래소의 경우입니다. 저희 거래소에는 현재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KIP 기반 NFT 노드를 이미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른 NFT 메인넷 노드와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다시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NFT 마켓은 이미 진화 중이죠. 게이밍 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디지털 아이템과 그리고 특정 조건의 자격증명 수단을 위한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XR 플랫폼, 다들 아시는 오늘 즐겁게 들으셨던 NFT 마켓과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테니까 현재 시류가 메타버스 내에서 쇼핑, 엔터테인먼트, 교육, 스트리밍, 컨퍼런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리얼 라이프 수준으로 실생활 수준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어서서 가상환경, XR 플랫폼 쪽의 서비스가 많이 중과되는 추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NFT는 결국 메타버스가 융합될 것이다. 자, 아주 유명한 디지털 아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제작한 최신형 디자인의 신발이나 의류가 있어요. 그것을 NFT로 발행을 해서 메타버스 쇼룸에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올리거나 이랬을 때 오프라인에 실제 해당 기업이 NFT를 그 최신형 NFT 디자인의 그 저작권을 구매를 해서 현실 생산에 반영할 시대가 올 것이다. 또 하나, 디지털 아트를 NFT로 발행해서 저작권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해당 NFT를 메타버스 내에서 전시회에서 임대를 하거나 판매해서, 이것은 전송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2차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크립토펑크라든지 크립토키티, 그다음에 내지는 NFT 탑샵 같은 유명 컬렉션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어떤 서드파티 비즈니스를 발생시키는 시대가 지금 이미 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부제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한 개인데, 저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보완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NFT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격 상승이라든지 2차적인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NFT는 어떻습니까? NFT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소유와 원본 인증입니다. 판매와 구입, 소유와 원본 인증, 이것 외에는 별다른 지금 서드파티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해야 할 NFT 마켓플레이스는 단순 구입과 판매를 넘어서 NFT 자산과 마켓플레이스의 인터랙티브, 즉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앞으로도 다시 재조립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NFT 존재의 불완전성.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집을 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집을 사면은 아파트를 샀어요. 집을 샀을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 법원에서 나의 집이라고 인정을 해주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집을 사고 나의 집 문서를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NFT는 다릅니다. NFT는 어떠냐면, NFT 최초의 생성 시에 NFT 갖고 있는 블록체인 내에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메타데이터를 잡아주는 그 아이디 링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 NFT 코인이, 그러니까 그 NFT 코인도 같이 소멸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아까 주머니 속에 동전을 말씀드렸는데, 동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은행 가가지고 잊어버렸다고 보상해달라고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NFT는 다르다는 것이죠. NFT의 본질 자체가 원본의 증명이고 소유의 증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 이거는 근데 현재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근원을 거스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NFT가 가지고 있는 발행과 관리, 나아가서 NFT가 가지고 있는 영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제도적 아니면 최소한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NFT가 아까 앞선 연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의 NFT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
현재 전체 NFT 발행량이 92%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또 많은 마켓플레이스에서 NFT가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 경우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내려가면 NFT의 가격도 같이 내려갑니다. 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면 NFT 가격도 같이 치솟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NFT의 가격이 존재 가치의 가치로 매겨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시장보다 더 큰 변동성도 가지고 있고 오히려 NFT의 가치 자체가 오히려 기존 가상화폐 시장에 많이 정속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FT의 환경적인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제가 이 PPT를 작성하면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92%가 이더리움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많은 전력 소모가 되고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기존의 가상화폐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를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NFT의 미래를 위한 해법. 자, 첫 번째, NFT의 소유자와 원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자, 소유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합니다. 실제 자산을 소유를 하고 그에 대한 디지털 영수증, 그러니까 즉 NFT가 되겠죠. 영속성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디지털 영수증이 같이 따라오는 구조를 성립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 또는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는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고 더 가치 있고 더 많이 NFT를 가상세계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메타버스와 NFT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NFT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통로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NFT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공생 관계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NFT와 메타버스가 써내려가는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NFT로 발행이 되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거래량과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거래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위치 기반 출금 서비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라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거래소는 그 거래소의 자기 계정의 보안 수단에 대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OTP, 이메일 사실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현재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라는 것은 이용자 본인이 자기가 출금을 원하는 장소, 그 장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정한 장소 외에는 최종적으로 거래소에서 서비스가 제한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편적으로 서드 파트적인 보안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지정맥 인식.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바로 그 외부에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채 인식을 스캔을 해야 되고 지문을 스캔을 해야 되고 지정맥을 스캔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뭐 자기 집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바다 한가운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GPS만 터지는 곳이라면은 자기가 지정해 놓은 위치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출금이 거부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보안 솔루션이라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 중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런칭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다음번 다시 여러분들 뵀을 때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도 저희가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